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방송에 제가 금요일인 줄 알고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방송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9월달 달력이 9월 30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고 그냥 어, 어제 8월 31일이어가지고 말일날이 금요일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어쩌다 그래 돼버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어제 방송에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아니 혼란을 드려서 일단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뭐 가끔씩 또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래야 또 예, 사는 맛이 있겠죠. 자,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98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5만 원입니다. 오늘 뭐 딱 손실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루 종일 잘했는데 마지막에 시장이 출렁이면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약간 아쉽긴 한데 뭐 하루 이렇게 벌고 잃고 여기에 너무 집중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크게 뭐 신경 쓰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9월 첫날인데 출발부터 마이너스라서 약간 기분은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항상 그렇게 하지만 방송을 어떻게 할지 전혀 대본을 뭐 요약 같은 것도 적지 않고 그냥 말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하는 걸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번 했던 걸 다시 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흥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쭉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침부터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전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혹은 뭐 빠뜨린 부분 뭐 추가시키고 싶은 부분 혹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댓글에다가 붙여주시면 제가 그 다음날 내일이죠.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 날짜 틀리면 안 되죠. 내일 방송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정씨가 또 빠져버렸습니다. 요건 좀 충격이죠. 4거래일 연속 하락해버렸습니다.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하락은 좀 의외였어요. 장 초반에 좀 들어올리려고 그러다가 뒤로 밀려버렸는데 그래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 국제유가가 또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 해가지고 하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 당국자들도 머리 아플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도 머리 아플 겁니다.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강력하게 인상하겠다.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 이래놨는데 경기 침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니까 국제유가가 내려간 이유가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해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의 연준에서 지금 약간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게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거의 뭐 실업자가 없을 정도로 실업률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되면 공장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연결을 짓자면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실업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업 지표가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이렇게 깔아놓고 물가가 높으니까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낮은 건 맞는데 미국 경제가 과연 침체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실업률을 파악하는 이 부분이 뭔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번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전문가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거든요. 실업 지표를 구할 때 아예 취업하려고 생각조차를 안 하는 사람들은 빠지는 걸로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취직할 생각을 안 하고 데이터에서 빠져버렸다면 실제 실업률이 낮은 게
이게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침체인데 미국 혼자만 경제가 잘 돌아간다. 공장이 잘 돌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데 이걸 어쨌거나 파월 연준 회장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업률이 탄탄하니까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그래서 물가만 잡으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 침체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3번인가 연속 올렸죠. 그럼 여기서 한 번쯤 쉬어주고 숨을 좀 돌리게 해놓고 그 다음 다시 또 물가를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가를 끝까지 잡겠다고 계속 누르면 이 물가가 계속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 당장에 그 고물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력이 떨어지면 그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공장의 가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왜 쓸데없는 전화가 자꾸 오는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대목에서 끊겨버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제 연준에서 걱정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전 세계가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미국만 침체가 아니다. 이건 약간 모순이 아닌가 싶고 어쨌거나 지난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 부분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할 것이라는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올릴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빠졌는데 지난밤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국제 유가까지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빠지는 것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하고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모호하게 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투자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매도가 막 나온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빠지는 이유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보시면 오늘 대만 지수는 상승했네요. 의외로. 뭔가 잘못됐나요? 대만 오늘 쉬고 있나? 아닌데 오늘이 8월 31일. 오늘 대만이 없네요. 어제 건 같습니다. 지금 중국 한번 볼까요? 해외 증시 다 한번 둘러볼게요. 중국 증시 약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 지금 해외 증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1.5% 많이 빠졌죠. 이 미증시가 계속 빠지니까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독일 증시도 올라가려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가장 그 염려스러운 게 나스닥만 빠지는 게 아니고 물가가 올라가면 긴축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리면 기술주 하락해서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지수는 견조하게 버티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같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우지수도 거의 0.8% 정도로 수직 낙하하는 형태로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자, 강하게 쭉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지금 미증시 잘 보십시오. 이날 급락하고 그 다음날 개보로 떨어져서 약간 빠지고 또 하락하고 지난번에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4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 보시면 미증시가 그 첫날 길게 빠졌는 날 우리나라가 빠졌죠. 갭으로 떨어져 갖고 빠졌습니다. 이거는 같이 맞췄는데 그 다음날 미증시가 빠지고 빠졌는데 우리는 빠질 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것도 2% 올라가고 1점 몇 프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렸는데 이제 그 어제 장중에 국내 증시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이제 3일 빠졌으니까 오늘은 오르겠지 그러고 이제 미리 올라갔는데 또 빠져버렸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난감한 겁니다. 입장이 오를 줄 알고 미리 올라갔는데 거꾸로 더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틀 동안 올라온 2%하고 1.3%하고 3.3%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미증시는 거꾸로 계속 내려갔으니까요. 이걸 키 맞추게 하려면 많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빠졌는데요. 외국인이 한 1,300억 매도하고 기관이 한 1,300억. 기관은 그래서도 한 8,300억 정도 확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던짐으로 해서 빠졌는데 이것도 조금 오늘 좀 설명이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미증시 빠져가지고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횡보하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밀려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요 부분에서 뭔가 뉴스가 나왔었어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부분인데 2시 30분쯤 되죠. 2시 30분쯤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얘가 제일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히토류니까 자 수직 상승하는 2시 50분이네요.
2시 50분대에 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이 부분 2시 50분 여기네요. 그러니까 그 코스닥 지수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시장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하고 요 이후하고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는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국내 증시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나왔냐면 일단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급등하는 것을 보고 이제 게시판을 봤는데요. 이 게시판은 뭐라고 나왔냐면 대만에서 무인 드론을 격추시켰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1차적으로. 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는데 그 반응이 대충 어떻게 나왔냐면 대만에서 중국에 드론을 격추시켰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 이제 전쟁이다. 뭐 그 미중 간의 갈등, 히토류 여기까지 가서 얘가 대장으로 움직인 겁니다.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따라가는데 유니온도 따라 움직였고 티플렉스도 덩달아서 또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이따가 이제 드론 격추했다 그러니까 전쟁이죠 또. 그럼 전쟁이다 이러고 이제 한번 죽어보자 이러고 전쟁 관련주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한일 단조가 한 5%대까지 갖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전쟁 관련주 한일 단조 빅텍 이렇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일단 이 뉴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드론 격추됐다고 해서 전쟁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민 반응이 아닌가. 왜냐하면 드론이 대만 영역을 침범했는데 격추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그 중국에서 왜 우리나라 드론을 격추시켰느냐 보복이다 이건 좀 웃기잖아요. 저가 침범해놓고 저가 격추했다. 그리고 그 드론이 어느 나라 건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국 영토로 들어온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해서 그걸 보복한다. 그건 말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할 것 같으면 중국 드론이 뭐 대만 상공으로 막 날아다니도 격추를 못 시킨다. 이건 좀 웃기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 뉴스 보고 나서 이거 좀 너무 과민 반응으로 움직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전쟁 관련주 시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빠지고 있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 다 뒤로 밀리고 있죠. 전쟁 관련주는 좀 덜 밀리고 있네요. 그래도 혹시나 중국에서 전쟁이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지금 방향은 돌려놨고 그래도 전쟁이다 그럴까 싶어서 지금 시간에서 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뉴스는 국내 증시에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픈데요. 이게 2시 50분까지 제가 본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그 손실이 발생돼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 출렁거릴 때 미국 선물 지수도 살짝 움직였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장중에 오늘 좀 그 지수가 밀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어제는 미증시가 하락했는데도 국내 증시 코스닥이 1.2%는 올라갔거든요. 이때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 선물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저녁에 미증시가 오르겠지 하고 먼저 선반등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증시가 하락했는데 4일 연속 하락했는데다가 갭으로 떨어지고 보니까 미국 선물지수가 나스닥이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또 빠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못 들어올리고 뒤로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밀려버렸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한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하는데 이건 아침부터 그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4일 빠졌는데 또 빠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며칠째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금 그 되풀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에 제가 배팅을 한다면 반등하는 쪽에다 배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4일 빠졌는데 또 빠진다 그 정도로 그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가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이 좀 길었는데요. 만약에 미증시가 조금 빠지더라도 오늘 국내 증시가 선반영에서 미리 빠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만약에 미증시가 4일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면 내일장은 조금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일이 또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네요. 금요일 되면 또 시장이 불안하면 매도할 생각들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뭐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 위험 관리하면서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맞춰봐도 무의미한 것 같고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길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 종목 잘 잡으면 장땡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 대충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 이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솔직히 미증시 오늘은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 나오지 않을까.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간에서 제가 메시지 동일 제강을요.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뭔 뉴스가 나왔냐면 가덕도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시킨다. 왜냐면 2030년에 부산 엑스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완공을 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산 쪽에 와가지고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쪽에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빨리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뉴스 나오면서 어제 이제 대충 가덕도 신공항 부분에 뉴스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종합기술이 어제 시간에서 약간 강했었고요. 한국종합기술이 시간에서 조금 강했었고요. 이거 왜냐면 그거 있죠. 가덕도 신공항 사전 검토하는 거, 설계하고 막 하는 거, 이거 유신 컨소시엄이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바로 시작하면 유신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포스코 케미칼인가 뭐 해갖고 지금 할 겁니다. 이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본공사 들어갈 때 아무래도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 얘도 시간에서 한 3% 올랐는데 얘는 데크플레이트 해가지고 만약 공항을 짓는다면 데크플레이트 철판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건물 지을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도 조금 반응해서 움직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동일 제강 잡았던 이유는, 얘가 가덕도 대장주의격으로 움직였거든요. 가덕도 안에 땅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으로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얘를 잡았는데 오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시장도 안 좋았고, 그래서 뒤로 밀려버려가지고 얘는 오늘 동일 제강을 제가 손절했는데요. 약간 두껍지만 가진 종목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동일 제강을 3110원에 이 분봉으로 보시면 좀 반응 올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돼갖고 다시 밀리길래 3110원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괜히 잡아가지고 시간에 했어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시간에서 잡았다가 손절했으니까 어제 방송할 때는 안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티플렉스인데요. 와, 이거 오늘 해필 또 히토류가 움직여버리는 바람에 티플렉스가 계속 밀리고 있길래 이거 50만원치 가지고 있다가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손절해버렸거든요. 손절했는데 유니온이 뜨면서 2% 올라가 상승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4% 손실 날 때 손절했는데 2%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합쳐서 6% 정도 손실 날려버렸죠. 정말 아까운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하필 또 오늘 드론이 격추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계속 힘이 없길래 손절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참다가 정말 버티다가 4,490원이니까요. 와, 진짜 최저점입니다. 여기서 팔았는데요. 제가 팔고 나서 떴죠. 거의. 어쨌거나 이래서 아깝게 날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한 거는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 도하 엔지니어링인데요. 오늘 뭡니까 저쪽 네옴시티 쪽에는 한미글로벌이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아무래도 역시 한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다. 이거 투자 유의지정 걸렸지 싶은데 밀어 올려 버렸어요. 강하게. 얘가 대장으로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간 게 유신이었어요. 유신이 쭉 따라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었고요.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한국종합 기술, 요 종목이 좀 유신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 히림은
히림도 지금 네옴시티로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 도화엔지니어링은 되게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것도 시장도 안 좋은데 이걸 두 개씩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 싶어가지고 요것도 손절했습니다. 9210원. 네옴시티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 종목 더 잡았었는데 921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 뒤로 한참 더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정리하고 좀 괜찮은 쪽으로 집중하자 이런 의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화엔지니어링 정리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몇 개인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다른 부분은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요. 그 비중을 예를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HFR 같으면 오늘 HFR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 정말 희한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이틀 동안 상승하고 있을 때 빌빌거리고 내려가고 있다가 오늘은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또 올라갔습니다, 위로. 그래서 원래 실적이 좋아가지고 좋게 받는 종목인데 실컷 눌러놓고 뒤늦게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부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는 설명이 좀 그렇게 같은데, 일단 디테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냥 일부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해가지고 현재 71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약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일봉으로 보면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요. 여기서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내려갈 때 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을 돌리고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쪽으로 돌아선다면 위로 슈팅하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털만큼 털어먹고 돌렸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5G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HFR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현재 약간 비중 조절해가지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유신도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고, 제가 주로 36,400원에 이익 실현을 합니다. 이거 지금 36,500원 찍고 거의 내려오죠. 그러니까 36,400원이 지난번에 움직일 때 36,400원 가니까 얻어먹고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대충 한 36,400원 요쯤 되죠.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 정도 오면 앞에 이거 고점 부분이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보죠.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요쯤 오면 팔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요쯤 오면 자꾸 맞고 떨어지길래 36,400원에 일단 이익 실현 좀 했다가,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주신 36,400원 이익 실현 했는데, 그렇죠? 36,400원에 일단 이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이거 아침에.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넣어놨어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36,400원 가면 맞고 떨어질 것 같아서 주문했는데 딱 체결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밑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100만원치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부분에 많이 밀리길래요. 34,050원에 여기 쭉 빠졌을 때, 이때 그러니까 드론 격추해가지고 지수가 밀리고 할 때, 출렁할 때 쭉 빠질 때 이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아닌 게 되면은 다시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쭉 빠지길래 여기서 유신이 가장 잡고 싶은 종목이어가지고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뭐 34,700원에도 한번 잡았고,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한번 잡았고, 그 다음 쭉 빠질 때 34,050원에 다시 여기쯤에서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이 100만원입니다. 유신은 이 종목이 가장 제가 봤을 때 네옴시티에 눈으로 보이기에는 한미글로벌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유신이라는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100만원 잡고 있고요. 시간에서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쁘지 않죠. 지금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신 지금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한국종합기술은 고전에 이 종목요. 오늘 코리아 SE가 거의 29%에서 지금 시간에까지 합치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봤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실적이 적자 나는 회사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계속 적자 나오고 있죠.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뭐죠? 뭐, 태풍 같은 거 와가지고 막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그 와이어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겨서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묶고 하는 그런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기 좀 그렇긴 한데, 보시면 토목자재 부품인데요. 이게 뭐 내진 설계 부력 방기 등을 해갖고 뭐 이리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블하고 앵커하고 그 다리 같은 거 이런 거 막 흔들리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그 뭐 앙카볼트 해갖고 케이블 연결 뭐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는 부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쥐뿔도 없는데 이게 지금 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가 있죠. 태풍 요번 이름이 흰남노라고 합니다. 일요일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이 된다는데요. 오늘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온다는 보장은 없답니다. 왜냐면 올라오면서 그 뭐 바다에 뭐죠 이렇게 태풍이 막 돌면서 찬 공기를 끌어올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이제 그게 되면 밀고 올라오고 아니면 또 방향을 틀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와봐야 오는 거고 일단은 현재 오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리아에서 이거 움직인 게 태풍이 오게 되면 뭐 태풍에 막 피해를 많이 볼 거니까요. 그래서 태풍 매미급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자재가 많이 쓰일 것이다 하고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실적이 안 좋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요 움직이는 거 여기쯤에서 봤는데요. 상한가 가더라도 나는 이 종목을 안 잡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실제가 안 좋으면 일단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얘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그 지난번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왔을 때요. 두세 시간에 쭉 이야기할게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서울시에서 배수관 설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원개발 갭으로 떴었죠. 이렇게 떴고 그 다음에 특수건설 급등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한국종합기술 얘도 조금 뭔가 반응이 있었습니다. 수처리 공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수처리 이런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움직이죠. 웰크론한테 좀 움직이려는 시도가 살짝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길래 한국종합기술은 어차피 네옴시티 해갖고 올라가면 올라갈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태풍 올라오는데 뭐 수처리 관련한 뭐 홍수 피해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얘는 그 한 75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럼 다 했나요? 휴스틸 설명 안 했죠. 휴스틸은 제가 상당히 좋게 보고 길게 가져가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그 투자 유의 지정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설명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하루 영업 거래 정지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 정지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아예 하루 거래 정지돼 버리면 그 3일 동안 단일가 매매하는 것보다는 하루 정지돼 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면 하루 동안 거래 안 해버리면 되니까요. 단다고 뭐가 필요 없죠. 안 해버리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또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그건 큰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아침부터 되게 밀었습니다. 쫙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원래 75만원인가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25만원 손절하고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 휴스틸은 75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빠진 부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얘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제가 해석해 보기에 강관 같은 거 이런 건데요. 뭐 셰일가스 이런 거 캐내려면은 파이프를 땅속으로 이제 깊이 박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한다.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지금 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요. 국제유가 내려오면은 셰일가스를 개발할 이유가 없죠. 뽑아내는데 단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국제유가 하락 요걸로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 유의 지정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얄미웠던 거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렇게 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눌러가지고 제가 여기서 손절했는데요. 7,810원 여기쯤에서 손절했는데 이걸 눌렀다가 다시 돌렸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어쨌거나 국제유가 하락 뭐 이런 걸로 해서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눌러놓고 당겨 올리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안 좋았고 못 당겨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완전히 세력이 손을 튼 건 아닌 것 같고 요 부분
처분이 좀 진정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유가 유도 쪽 계속 국제유가 흐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상황 봐서 추가로 조금 더 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나스닥 선물이 1.2%까지 하락폭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미증시 오늘 또 빠지면 안 되는데요. 일단 약간 걱정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대충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그나마 지금까지 했는 거 보면 엄청난 손실이 났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손실이 작았죠. 5만원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거는 광림이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진짜 이 몇 년 만에 상한가를 먹어보는 건지.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매매했는 걸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광림이 며칠 전에 구독자분이 광림을 추천해 주셨어요. 코스톨라니 투자법에 적합한 종목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 주셨거든요. 이 광림을. 그래서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오늘 거 빼고 보면 바닥 쪽으로 내려서 계속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돌린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제 코스톨라니 투자법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매수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지금 너무 횡보를 하고 있고 광림이 저는 저걸로 봤거든요. 이거 올라간 게 상용차 인수 관련해서 쌍방울하고 광림이 같은 그룹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상용차 관련해서 움직였었고 그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 기억입니다. 그냥 계속 밀려가지고 이제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만 빼고 보면 여기서 들어가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러고 이제 매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대신에 등록은 해놨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이 준비해놓은 이거는 이제 혹시나 올라가지 싶은 종목들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뭐 KT 서브마린 이런 거 매각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들썩들썩하고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기서 급등하면 바로 이제 빠르게 추격 매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광림이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매수했냐면 5분봉입니다. 상한가 들어간 기념으로 오늘 제가 했던 거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 광림을 분봉을 봐야죠. 5분봉 광림 1540원에 매수했거든요. 1차로.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건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광림을. 이게 이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뉴스 나오면 갑자기 매수가 들어가고 쫙 올라가서 이 VI 걸리죠. VI 걸리고 나서 VI가 풀리면서 워낙 호재성 뉴스다 보니까 떠버린 겁니다. 떠갖고 여기서 이제 공방을 막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여기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못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급등하니까 여기쯤 오니까 대충 요 정도입니다. 이게 요 이평선 닿는 여기쯤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손실 보고 있다가 지금 딱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 전환했거든요. 그럼 팔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먹느라고 빨리 못 올라가는 거죠. 바로 쭉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 먹는 이것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 또 이게 돌발 뉴스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올라갔는데 여기서 세력이 사갖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 물량도 얼마 못 가지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죠. 그럼 내일 또 매수하면 또 급등해 버리죠. 그럼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충 이렇게 돌발 뉴스 나오면 누르는 동작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었죠. 바로 보야 걸려버렸으니까. 그럼 여기 뜨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눌렀다가 들었다가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해갖고 여기서 물량을 상당히 부분 이제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끌어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거는 일단 이제 옛날처럼 뭐 한꺼번에 200만원 뭐 풀배팅 이렇게 안 하고 조금씩 합니다. 일단 처음에 200주 잡았으니까요. 30만원치를 먼저 잡았습니다. 1540원에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흐름을 쭉 지켜보다가 밑으로 안 빠지고 버티면 이제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바로 왜 올라갔는지 일단 실적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광림이 특장차입니다. 소방차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특장차 회사인데요. 오늘 재료는 특장차하고 전혀 관계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쁘지 않잖아요. 무난합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2021년에도
뭐 괜찮았고 뭐 특별하게 되게 악재성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그 유동 물량이 지금 7,600만 주니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가격이 착했죠. 지금 그동안 횡보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크레인하고 특장차 뭐 이게 소방차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300원대니까 가격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 의미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 뭐가 나온지를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괜찮아 보였어요. 이게 이제 며칠짜리일지는 그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중간에 매물을 먹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죠 또? 왜 이재명 이게 뜬금없이 또 이재명 의원이 나와버리네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망치는지. 방금 봤던 거는 기억에서 지워주십시오. 그 종목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 뉴스에 뭐라냐면은 광림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상풍력발전소 사업 허가를 획득해서 상한가 기록 중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그 전남 영광군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서 영광군에서 이 광림에다가 발전사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까지 봤을 때는 뭐 풍력 그거 뭐 돈 되겠나 이러 싶었는데 밑에 딱 보니까 예상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이래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회사에 1조짜리 공사를 지금 정확하게 해석은 좀 또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우선 요 내용만 읽어봤을 때 전남 그러니까 광양이니까 저기 신안 쪽에 거기 풍력 단지 건설한다는 그쪽이잖아요. 거긴데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을 위해서 발전사 허가를 내줬는데 광림이 그걸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해석이 잘못됐다면 뉴스가 잘못됐다면 내일 급락하겠죠 다시. 근데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시간의 거래까지 이렇게 지키는 걸로 봐서는 그 요게 맞다고 치고 근데 이게 그 1조짜리고 1조 3천억짜리 공사니까 이 회사로 봤을 때는 억수로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했습니다. 매수해가지고 100만원까지 매수했다가 여기서요 100만원 잡았다가 그 다음 혹시나 또 이 뉴스가 잘못된 것 같아서 겁나게 버리면 어떡할까 싶어갖고 위에 올라갔을 때 일부 이익 실현했습니다. 계속 나눠서 매수했죠. 30만원 그 다음 15만원 뭐 한 7만원 7만원 이렇게 해갖고 끊어갖고 쭉 매수해가지고 대부분 여기 이 부분에서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 쭉 올라가길래 좀 챙기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695원에 여기에서 매도주문 넣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매도주문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체결되고 그 다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갔고 그 다음 요때 출렁거릴 때는 이제 들어온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시장이 출렁거릴 때 그때 이제 쭉 빠졌는데요. 요거 뭐 호가창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지수가 출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죠. 그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전쟁 관련주하고 그 다음 그 히스토리 관련주 쪽으로 막 가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저쪽이 진짜다 그러고 이제 이걸 팔고 갈 겁니다. 팔고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하고 팔고 이제 저쪽으로 확 움직이겠죠.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면서 파는 그 힘으로 쭉 빠져버린 겁니다. 쭉 밀렸는데 이걸 다시 또 매수해가 끌어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상한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는 앞에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요것만 뻗기만 됐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왔는데 내일은 이제 좀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가면 이 부분에 수많은 또 그 시체들이 늘려있기 때문에 그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1735원에 그 이런 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35원에 곱하기 1.03 하면 아니죠. 1.3이죠. 1735원 곱하기 1.3 하면 2250원 정도 되거든요. 대충 정확하긴 정확할 필요는 없죠. 내일 상한가가 이 정도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분위기를 봤을 때 이 부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 그 시초가의 갭은 뜬다 치더라도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밀리고 당기고를 몇 번 하다가 그다음
재수 없으면 이제 뒤로 빠져버리는 거고, 운 좋게 들어올린다면 여기쯤까지. 그래서 요건 이제 내일 시장 봐가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일단 오늘은 요 부분에서 수익이 조금 났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걸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뉴스 나왔을 때 장중에, 그래서 뉴스를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면 뉴스 찾아보고 그 뉴스를 여기다 이제 등록을 시킵니다. 코리아에서 요거는 이제 태풍 흰남노 재복구의 앵커 같은 거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다 기록을 딱 해놓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HTS는 종목별로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록시킵니다. 동화하성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했는데, 이것도 뉴스 보면 빌 게이츠가 메탄올 연료전지 추진선을 개발하려고 지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동화성은 수소 연료전지 쪽입니다. 그래서 수소 메탄올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요거는 뉴스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회장하고 최태원 회장한테 이제 힘 좀 써봐라, 대충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 이렇게 하면은 엑스포 시설 설치하고 하는 공사하는 그런 회사,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등록하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유치돼 봐야 아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고, 그거 된다고 큰 돈 되겠느냐 이런 거 등등 해서 오늘 같은 이런 날은 들어가기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매수를 안 하는 거고, 광림 같은 경우는 찾아봤는데 1조짜리 공사 이러면 일단 1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매수 들어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충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광림 매수했고요. 두섭더라도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에 태경산업을, 5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거의 끝나갈 즈음에 마지막 종가 때 했네요. 태경산업을. 이건 왜 매수했냐면, 특별한 뉴스는 못 봤어요. 못 봤고, 뉴스는 없었는데요. 오늘 같은 날 하락 안 하고 들어올리는 거는 오히려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 석회 이런 쪽인데, 유동 물량이나 이 부채 비율, 유보율 다 탄탄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아주 양호한 편이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올라간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갔다,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50만원씩 잡았습니다. 이거 이제 잡은 거는 장 끝날 때 돼갖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약 미증시가 반등한다면 국내 증시가 내일 상승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 가지고 있으면 이제 추격 매수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비중을 더 높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50만원치 더 잡았습니다. 이 종목이 되게 좋은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같은 날 돌렸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돌려놓고 뒤에 가서 이 호재수 뉴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돌려놨고, 내일 시장이 좋아진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그냥 50만원치 잡았습니다. 특별하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충 방송이 너무 길어진다. 내일부터는 조금 짧게 할게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방송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했는데, 너무 길다 이런 느낌이 들면 댓글 주시면 참고해가지고, 다시 그냥 핵심만 추려가지고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길이, 오늘 방송한 거를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나스닥이 한 1.1% 정도인데, 요건 장 열려봐야 알 수 있는, 어제는 상승하고 있다가 도로 밀려버렸으니까요. 장이 열려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FR은 오늘 방향 돌린 게 이게 좀 의미 있게, 제가 줄 거는 이 자리가 이제 앞쪽에 저항대였기 때문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양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가 끌어올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일 시장이 좋아지면 위로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지금 양호한 것 같고요. 그다음 유신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에서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건 아마 한미 글로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대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뒤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 한국정학기술은 유신 올라가면 또 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달아서 가는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네옴시티 쪽이니까 요렇게 해서 조금 가져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그 다음 휴스틸은 요건 뭐 좀 밀리더라도 당장 뭐 어떻게 할 게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볼 생각으로 조금 내려오더라도 뭐 빠진다면 여기 정도까지 뭐 국제유가 급락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국제유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건 감수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져가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광림은 상한가도 왔으니까 내일 갭 뜨면 일단 3분의 1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할 겁니다. 무조건 뜨면 밀리는 그런 거 있어가지고 뭐 태경사는 무난하고 대충 가지고 있는 종목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대충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시간의 단일가를 매매하는 사람도 오히려 많거든요. 이 종목 등락해가지고 상승하는 종목 순서대로 이렇게 딱 띄워놓으면 제가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앞쪽에서 대충 한 7, 8% 이상 올라가는 종목만 위에서 봅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현재.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 종목이 지금 한 7%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거래량이 얼마 안 터지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신뢰성이 있으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한 2만 주 정도는 누구나 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있으면 등록해놨다가 내일장에 매매한다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겠다 이런 얘기고 하락하는 종목도 한번 보는 겁니다. G2파워 이거 급등해놓고 뒤로 또 시간에서 밀어버렸네요. 대충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거래 강한 거는 제가 여기다 등록을 항상 합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 강했던 게 벽산하고 그 다음 대원전선이었는데요. 지금 거의 이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 아마 이 투자 분위기가 한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시켜 놓고 이걸 문자 같은 거 보내가지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꼬시는 거죠. 문자 보내가지고 벽산 예를 들어서 어제 한 8% 올랐으면 내일장 급등 종목이라고 벽산 대원전선 이렇게 이제 뿌리는 거죠. 뿌리고 아침에 확 매수해가지고 급등시키는 겁니다. 뜨면 그다음부터 이제 팔아먹는 식으로. 그래서 시간에서 급등하고 나면 오늘같이 시장 안 좋은 날은 오히려 더 내려가 버립니다. 분명히 뜰 때 보면 한 9% 이상 떴을 겁니다. 떴죠? 그리고 나서 계속 눌러가 팔아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따라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충격 매수했다가 쭉 빠지니까 여기서 이제 못 버티갖고 마지막에 손절하면서 더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정도만 놀라놓으면 자동으로 뒤에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종목이 진짜 호재라면 여기서 받아먹고 돌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림이 딱 비슷하게 나오죠. 시간에서 급등시켜놓고 갭으로 뛰어가지고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종목도 만약 시간에서 급등하면 일부는 일단 이익 실현 해놓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갭 뜰 때 일부 챙기고 그다음 이제 그럼 이제 내려와도 덜 억울하겠죠. 오늘 말이 너무 많았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제가 방송하는 부분에서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장중에 있었던 걸 그냥 좀 상세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한 20분, 30분 정도 해서 딱 핵심적인 것만 딱 간추려서 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여러 가지 아무거나 좋습니다. 함께 그냥 노력해가지고 같이 성공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